안녕하세요. 느린발 탁구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커트볼 드라이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보통 레슨 받을 때 커트볼 드라이브가 되는데 게임하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자, 이 분들의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통은 커트볼 드라이브 연습을 할 때 이제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볼을 주실 때 일정한 볼을 드리게 되잖아요. 회전량이나 뭐 공 떨어지는 위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드라이브 스윙이나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계속 스윙을 유지를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좀 익혔다 생각하시고 게임을 하시는데 막상 게임하면은 잘 안 들어가죠. 자, 이 얘기는 지금 설명에서도 대부분 사실은 얘기가 답이 다 들어있어요. 가장 첫 번째는 게임할 때는 분명히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주는 볼처럼 안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. 회전이 많이 먹었다, 회전이 많이 안 먹었다, 뭐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도 나가는 볼이 있을 수도 있고, 어떨 때는 똑같은 폼을 해도 네트에 걸리는 볼이 있을 거예요. 자, 이 얘기는 즉슨 상대방 볼이 커트가 많이 먹었다가 회전량이 많았다가 회전량이 적었다가 이게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폼을 유지를 해주셔도 당연히 들어가는 게 있고, 아니면 나가는 게 있고, 아니면 걸리는 게 있고,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회전량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, 자,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. 커트 양이나 회전량만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 떨어지는 위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똑같은 위치대로 대부분 떨어진단 말이에요.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주는 볼은. 근데 막상 게임하면은 뭐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주는 볼이 한 요 정도 위치에 떨어진다고 치면은 뭐 게임할 때는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도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짧게 더 길게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, 조금 짧게 떨어지는 볼은 여기서 거는 게 아니라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서 기다려서 아래에서 쳐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떨어지는 거는 좀 빨리 잡아서 위에서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건데, 이 부분에서 공이 짧게 떨어지는지 길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내가 눈썰미가 부족하다 보니까, 빨리 알아채지를 못하다 보니까 스윙을 똑같이 했을 때 범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나 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예요.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제가 회원들 게임하면서도 좀 자주 봤던 현상이에요. 제가 레슨하면서도 이분은 진짜 드라이브에 대한 회전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잘 주시는데 게임하면은 너무 드라이브를 잘 못 거시는 분이 있어서, 뭐 그런 분들 몇 분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본 결과, 대부분 연습할 때 드라이브 잘 걸다가 게임할 때 못 거시는 이유가 서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. 자, 그 얘기가 뭐냐면은, 보통 내가 걸어야 될 볼은 이 정도 커트를 넣어서 상대방이 이 정도의 커트로 넘겨줘서 내가 뭐 이 정도로 걸어야지,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되는데, 내가 서브를 넣는데 서브 회전량을 본인이 몰라요.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너클이 들어가서 나가버리고, 한 번은 커트가 많이 들어가서 걸리고.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눈썰미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서브가 커트 양이 많이 먹어가면은 이게 커트가 약하게 먹을 수가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트가 많이 먹이면은 당연히 내가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내가 너클을 넣으면은 반대로
상대방이 아무리 깎으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가 않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너클을 넣었다 싶으면은 좀 더 위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넣으면서 이게 너클이다 아니면은 커트 양이 많이 먹었다, 이 부분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, 내가 넣으면서도 이게 한 번은 깎이는지 한 번은 안 깎이는지 이거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서브 넣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서브의 변화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회전량, 내가 어느 정도의 회전을 먹여서 보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만 내가 이 정도 넣으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걸면 되겠지라고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은 게임할 때, 내가 서브 넣고 게임할 때도 이 정도 넣고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지 하면서 스윙의 드라이브 스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데, 대체적으로 서브 넣는데 본인이 넣으면서도 공이 너무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. 깎였다 안 깎였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깎였다 안 깎였다 하는지를 내가 몰라.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슨 받을 때는 일정한 볼을 코치님이나 관장님이 계속 주면서 그 드라이브 연습을 했으면은, 마찬가지로 내가 그 볼이 올 수 있을 만한 내가 서브를 넣어서 그런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되는데, 관장님이나 코치님이랑 레슨을 했을 때 그런 볼을 만들려면은 나도 일정한 서비스가 계속 들어가야 상대방이 리시브 해도 일정한 볼로 리시브를 하게 되거든요.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심리가 뭐가 있냐면은, 서브를 넣거나 리시브를 할 때 대부분 일정한 서브가 들어오면은 일정한 리시브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서브를 넣으면은 대부분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볼이 계속 오게 돼요. 당연히 내가 일정한 볼이 계속 오게 되면은 내 드라이브에 대한 스윙 자체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왜? 처음에는 한두 번 미스가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는 볼이 일정해지면은 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은 이게 걸리면은 조금 더 들어 올리려고 하게 되고, 나가면은 좀 더 숙이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일정한 볼이 계속 오다 보면은 내가 그 스윙 위치나 이런 거를 잡아주기가 이제 점점 편해지겠죠. 그러면은 뭐 첫 세트야 좀 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2세트, 3세트, 4세트 막 점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안정감이 생기면서 게임 자체도 좀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서브에 대해서 너무 일정하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커트볼 드라이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좀 신경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제일 처음에는 상대방이 뭐 서브나 아니면 커트나 이런 것 자체가 커트 양이 많이 먹어오는지 아니면 많이 안 먹어오는지, 이 부분을 아시는 게 첫 번째가 되실 거고요. 두 번째는 상대방이 커트를 댔을 때 짧게 오는지 길게 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, 이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. 세 번째, 자,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 서브에 대해서, 내 서브가 일정한 커트 서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, 이게 일정하게 안 들어가면은 분명히 오는 볼도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신경을 쓰시면은 커트볼 드라이브 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느린발 탁구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